안녕하세요. 초3, 초2, 연년생 아이들 키우며 회사 다니고 있는 경기도 사는 여자입니다. 시어머니는 다들 그러신가요? 제가 결혼한 건 제 남편인데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 여동생한테도 잘하길 바라시더라고요. 제가 시댁 사람들 챙기러 시집 온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제 신우는 남편보다 2살 어립니다. 공부를 잘해 약대 들어가 현재 약사하고 있어요. 시댁이 형편이 그리 넉넉치 않아 약국 차려줄 형편은 애당초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쭉 월급 받으며 폐의 약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하셨어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편하게 약국 운영하며 살 수도 있고 또 시집도 갈 수 있을 텐데 하며 말입니다. 네, 신우는 골드미스였고요. 저희도 결혼을 일찍 한 게 아닌데 신우도 그때까지 시집을 안 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외모적인 이유도 클 것 같아요. 신우가 키가 165cm인데 몸무게가 80kg가 넘어요. 물론 외모 때문에 남자가 안 생긴다고만 할 수는 없겠네요. 성격이 너무너무 까탈스러워서 친구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길 가다 어깨만 부딪혀도 상대방한테 소리 고래고래 지르며 따지는 성격이거든요. 목소리도 괄괄스러워서 그냥 이야기하는 건데도 꼭 화를 내는 것 같고요. 실제로 화를 잘 내기도 해요. 손님들이랑 다툼도 많답니다. 남편 말로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게 아닐까 싶다고 하더군요. 오빠인 남편도 어릴 때 여동생한테 무지 맞고 컸다고 하니까요. 제가 이유 없이 신우 험담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이야기 진행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밝힐 수밖에 없네요. 어머님은 신우가 직업도 좋고 성격도 시원시원한데 결혼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못한 이유가 다 집안에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버님에 대한 화살이었죠. 아버님께서 남편과 신우 어릴 때 사업하시다가 망해서 빚이 생겼고 어머님이 그거 갚느라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남편이 취직해 5년 동안 월급 반 이상 다 드린 덕분에 상환하셨지요. 그 때문에 남편은 저랑 결혼할 때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은 4천만 원이랑 친정에서 도와주신 3천만 원, 그리고 대출받은 돈으로 전세로 시작한 결혼이에요. 시댁은 신우한테서 돈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공부 잘해서 약대 갔다는 이유로 어와둥둥 귀한 딸이라고 하시며 그 비싼 약대 약비도 여기저기 돈 빌려가며 다 내주셨고 신우는 학교 다니며 알바한 적 없어요. 그렇게 졸업해 약국 취직했는데 신우는 시부모님께 여름 상하이 한 벌씩 사다 드린 게 다고 이따금씩 용돈으로 10만 원, 20만 원 드리는 게 전부더라고요. 반면 저희 남편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온갖 핑계 다 대가며 돈 타내시는 시어머니시고요. 빚까지 아들 도움받아 다 메꿨는데 뭐가 그렇게도 불만이신지. 저희 결혼할 때는 아들 키움값 받아내야겠다며 예단 대신 냉장고를 바꿔달라, 옷 사달라, 소파 사달라 난리도 아니었어요. 돈도 없어서 저희 신혼 가전 가구도 제대로 못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하니 그럼 예단비라도 두둑하게 넣어달라더군요. 신혼여행 다녀오면 며느리한테 금목걸이 굵은 걸로 해줄 거라 하시면서요. 1,000만 원 요구하길래 그럴 돈 없다고 했더니 500만 원 깎아주시더군요. 그때 파혼했어야 했는데 저도 남편도 서로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헤어질 수가 없었고 결국 남편이 사람들한테 돈 빌려 대신 예단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그 봉투 그대로 꿀꺽 하시더군요. 보통 거기서 반절 정도는 내어 신부에게 꾸민비 하라고 주는 게 전통 아닌가요? 아들 결혼하는데 돈 한 푼 안 보태줬으면서 바라는 건 더럽게만은
그런 진상 시어머니였습니다. 해준다던 금목걸이도 안 해주셨네요.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이 다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해서도 저를 그렇게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성실하고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병이 있는데 그것까지 품어준 마음 넓은 남자입니다. 왜 그런 되먹지 못한 집안의 아들과 결혼했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잘난 게 없어서 그렇다고밖에 대답하지 못하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했네요. 시댁과는 거리가 멀어서 1년에 두세 번만 보면 되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문제는 전화 통화였죠. 어머님이 첫 며느리 드린다고 기대와 환상이 엄청 크셨나 봐요. 결혼 초창기부터 안부 전화 때문에 많이 혼났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하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남편이 해결해 안부 전화는 남편이 하거나 제가 이따금씩 하는 걸로 쇼부 쳤네요. 이렇듯 참 말도 많은 시댁이에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신우는 오빠네 부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물 예단 문제로 간섭하지도 않았고 저에게 뭐라 가시돋친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건 그냥 관심이 없어서였고 시댁에서 마주쳐도 저에게 단 한마디도 안 걸었어요.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를 딱히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냥 가족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태어나도 신우는 내복 한 벌 사주지 않았습니다. 고모한테 당연히 무언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조카가 생기면 예뻐하게 되지 않나요? 저는 사촌들이 낳은 조카만 봐도 예뻐서 이것저것 다 사주게 되던데요. 아무튼 그런 신우라 저도 처음에만 조금 살갑게 굴었지 나중에는 똑같이 말 잘 안 하고 안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를 시어머니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고요. 결혼 안 한 미혼 신우를 제가 챙겨야 한답니다. 나중에 부모 죽으면 남매끼리 의지해가며 살아야 하는데 네 남편은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지만 네 신우는 혼자 잤니? 그러니까 네가 좀 더 챙겨라. 그게 올케의 이무기도 하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우랑 차로 30분 거리 산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신우 반찬 심부름까지 시키려 하셨어요. 저희끼리만 맛있는 거 해먹지 말고 혼자 사는 신우 좀 챙기라며 어머님이 손수 시장에서 보온도시락 특대형을 사서 저한테 택배를 보내셨더라고요. 앞으로 여기다가 음식 담아서 주고 오고 그러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3241 네 신우 자취방 비밀번호다. 이따금씩 가서 청소 좀 해주고 와. 약사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되는데 가뜩이나 남 밑에서 일 못하는 우리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니? 네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우리 딸 집에 가서 방도 치워주고 반찬도 좀 넣어주고 와. 그 말에 저는 황당해서 어머님,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 가족 챙기기도 바빠 저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저더러 신우를 챙기라뇨. 아가씨 성인이에요. 다 알아서 하겠죠. 라고 했더니 그래도 제가 한 살이라도 많으니 옳게 노릇을 하라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 일로 남편이 더 화가 나 시어머니한테 대들어서 두 모자가 엄청 크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1년간 시댁에 안 간 사건도 있었지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제가 시댁과 대판 싸우고 아예 연을 끊게 된 일이 있었네요. 생전 소개팅 해본 적 없는 제 신우가 어쩌다 선을 보게 되었나 봐요. 상대방은 대기업 다니는 남자였는데 아마 상사의 권유로 나왔다고 들었네요. 다른 건 다 별로고 제 신우가 약사라 마음에 든다고 대놓고 말했다는데 신우는 그것마저도 이해할 정도로 상대 남자에게 홀랑 빠져버리게 되었답니다. 신우 나이 30대 후반에
처음으로 사귀게 된 남자여서 그런지 신우는 굉장히 지극정성이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요리도 해 도시락 싸서 남자 갖다 주고 데이트할 때도 운전을 신우가 했다더군요. 남자도 운전할 줄 아는데 신우가 본인 차로 남자 집에 데리러 가고 또 밤엔 집에 데려다 주고 그랬대요. 남자는 시큰둥했다는데 아마도 신우 직업이 좋아 조금 더 만나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신우한테 대놓고 살 좀 빼라고 잔소리를 해서 사귀는 동안 신우가 다이어트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3달 만에 80kg에서 65kg까지 빼더군요. 어느 날 시댁에서 마주친 날씬한 신우를 보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신우는 남자에게 결혼하자 졸랐고 상대방은 매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대답을 미뤘다더군요. 처음엔 약국 개원하면 하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파트까지 해오라고 했다더군요. 그 말 듣고 제 남편이 열이 받아 그런 놈이랑은 결혼하지 말라고 제 신우를 다그쳤다는데 신우가 엉엉 울면서 화냈대요. 이 남자 아니면 본인은 이제 영영 결혼 못하고 살 것 같다면서요.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가 안타깝다며 급기야 머리 싸매고 누우셨어요. 딸 결혼은 시키고 싶은데 사위 될 사람이 딱히 마음엔 안 차고 그치만 딸이 너무 좋아하는 남자이니 마음이 타들어가실 수밖에요. 신우는 결혼하고 싶다고 어린애처럼 떼를 썼고 시어머님은 그럼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1억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신우가 갖고 있는 2억에다 1억 보태서 3억 정도 해줄 테니 시집가라 하셨대요. 저는 그것도 기가 찼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댁은 돈 한 푼 없이 그저 연금 100만 원 남짓으로 두 분 근근히 살아가시거든요. 이렇다 할 유산이나 재산도 없고 큰돈 들어갈 때는 제 남편한테 연락해서 도움 받으세요. 그러면서 무슨 1억이요? 신우도 약사하면서 모아둔 돈이 2억이 채 안 되는데 시댁은 어디서 그 돈을 충당한다는 건지 나중에 시모의 큰 뜻을 알게 되었죠. 어머님이 유독 저에게 자주 전화를 걸기 시작하시더군요. 일이 바빠 잘 못 받을 때도 많았는데 그래도 아랑곳 않고 하루에 2번, 3번 하실 때도 있었어요. 받으면 별다른 말은 없고 그저 밥 먹었냐, 일 잘 되어가냐, 시시콜콜한 말만 하다 끊으시는데 꼭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빙빙 돌리지 말고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라 했더니 할 말 없다고 잡아떼시다가 그날 밤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제 신우가 이번 결혼을 놓치면 다신 못할 것 같아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꼭 시집을 보내고 싶은데 돈이 여유롭지 않다. 오빠네가 도와주었으면 한다. 그러면 신우도 고맙다고 생각해서 이제 조카들한테도 잘 베풀어 줄 것이라는 이야기. 보자마자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한테 보여주니 얼굴까지 시뻘개지며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한다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결혼은 원래 알아서 하는 거라던 시어머니의 말씀은 저희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었나 봅니다. 저희보다 돈도 잘 벌고 능력 있는 신우에게 저희가 왜 돈을 줘야 합니까? 제가 시모에게 따지려더니 남편이 그럴 필요 없다며 본인이 해결하겠다 하고 출근하더군요. 그런데 그날 오후 시모가 저에게 전화해서는 이런 되먹지 못한 것들 하나뿐인 여동생 결혼한다는데 도와주기 싫어서 뻗팅기고 있어? 네가 우리 아들 조종했냐?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고 옳게야? 라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다짜고짜 화를 내세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지 여동생 도와줄 돈이 있으면 지네 차를 바꾸겠대. 니들은 예전부터 그러더라. 내 딸이 괜히 니들한테 짜게 굴겠냐? 니들이 마음이 옹졸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손이 사람들이 베풀어야지.
어머님, 이게 베풀고 자시고 할 일이에요? 누가 봐도 아가씨가 저희보다 돈 잘 벌고 많이 모았고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잖아요. 저희는 지금 20만 킬로 넘게 탄 달달거리는 중고차로 넷이서 다녀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신우 결혼을 어떻게 도와줘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더러 시어머니 말씀에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 게 너무 언짢다며 꽥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른에게 대들면 안 되지만 저도 너무 열이 받아 결혼하고 처음으로 언성 높여가며 어머님이랑 전화로 싸웠어요. 듣다 못해 제가 얼마를 원하시는 거냐고 물으니 어머님이 2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1억 해준다고 하셨다는데 저희가 2천 해주면 나머지 8천은 어떻게 하려고 하셨는데요? 그 말에 어머님이 말을 더듬더니 시댁 집을 팔려고 하셨다더군요. 지금 그 집이 매매가로 1억 좀 안 되는데 그걸 팔아 아가씨를 다 주면 아버님 어머님은 어디로 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야 뭐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 되는 게 어딨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 들어와 사시려고 하신 거죠?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근데 너희 우리랑 합가 안 하려고 했니? 늙으면 어차피 합가해야 하는데 미리 해서 우리가 애들도 봐주고 그러면 좋지 뭐. 그 말에 저는 대답할 의지도 잃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농담이라며 시골 내려가 살 거라는 두리뭉실한 계획을 이야기하며 저희더러 대출받아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신우한테 해주라 하시더군요. 저는 딱 잘라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돈 있으면 우리 애들이 먼저라고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또 노발대발 하시며 그러다 우리 딸 결혼 못하면 니들이 책임질 거야? 니들이 평생 결혼 못한 애들 고모 책임져가며 살 거야? 라고 하시길래 제가 왜 책임을 지냐고 따졌습니다. 어머님은 급기야 저더러 싸가지가 없네, 예를 모르네 하며 화를 내시다가 저 같은 며느리는 100트럭을 갖다 줘도 싫으니 본인 딸 파혼당하면 아들도 이혼시키겠다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에 푸하 웃어버렸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제가 바들바들 떨면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할 줄 아셨어요? 뭐? 제 반응에 어머님이 당황하신 듯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아가씨 파혼당하면 이혼시킬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시키세요. 저는 어차피 시댁에 정 다 떨어졌고 저에게 이런 전화 받게 하는 제 남편에게도 정이 다 떨어졌으니 이혼해도 상관없어요. 저도 돈 벌겠다. 애들도 거의 다 커서 지들이 알아서 옷 입고 양치하고 학교 가는데 제가 뭐가 아쉽겠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말을 더듬으며 횡설수설 하시더군요. 시간 끌 거 없이 그냥 지금 이혼할게요.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100트럭 아니 1000트럭 갖다 줘도 싫어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니 더는 연락 없더군요. 저는 남편한테 모든 걸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물론 마음에 없는 소리였죠. 저도 너무 답답해 한 말이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엉엉 울어버렸네요. 남편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본인 엄마랑 전화해 연을 끊자, 앞으로 영영 보지 말자 큰 소리 쳤답니다. 신우가 저희에게 돈을 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신우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앞으로 시댁 식구들 안 보고 살기로 했습니다. 아버님이랑 어머님 당연히 뒤집어졌죠. 아버님은 어머님을 크게 혼내시고 이혼 이야기까지 하며 부부싸움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긴 자존심 상하니 애들 보고 싶다 핑계대며 우십니다. 저는 어머님이 제대로 사과하시기 전까지 시댁까지 않을 예정이고요. 어머님도 한 고집 하셔서 그런지 지금 그 일 있고 난 3년이 다 되었는데도 사과를 안 하시네요. 그냥 손주들 정말 안 보여줄 거냐며 계속 저희만 나쁜 자식인 양 몰아가시는데 전혀 타격 없습니다. 신우요? 결국 파혼했지요. 상대 남자는 애당초 진심도 아니었고
아파트를 갖고 온다 한들, 약국을 차려온다 한들 결혼할 생각도 없었던 거겠지요. 그것도 모르고 신우는 그냥 비련의 여주인공 마냥 이별의 슬픔에 빠져서 울고불고 하다가 살이 그전보다 더 많이 쪘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시댁 갈 생각 없습니다. 아쉬운 건 시어머니시겠죠. 평생 보고 싶지가 않네요. 연락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3년 전 일이네요. 당시 저는 초등생 외동아이 하나 키우며 근처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컴퓨터 부품 회사에서 일하며 한 달에 300만 원 남짓 벌어왔지만 대부분의 돈이 시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후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지게 되셨고 시어머니는 돈 벌어보겠다고 밖에 나가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주변 사람들 꿰매 속아 주식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날리셨어요. 시댁이 여유로운 편도 아니라 그 돈은 시부모님 전 재산이라고 해도 무방했고 가뜩이나 노후도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그 돈마저 날리신 겁니다. 시댁이랑 연락도 잘 되지 않아 안 그래도 찾아가 뵈려고 하던 중 어머님이 한밤중에 술 먹고 전화하셔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셨네요. 그리고는 저희더러 갚아달라고 도움 요청하시더군요. 그때 당시 저는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잘린 상태였어요. 자식도 생긴 마당에 부모님까지 돈 사고 치고 편찮으시니 남편이 정말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저도 힘든 몸 끌고 나가 푼돈이라도 벌어보자고 알바를 했었네요. 이혼 생각 안 했다면 거짓말이죠. 결혼한 지 뭐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지. 남편이랑 싸우기도 많이 했어요. 둘 다 몸이 힘들고 돈도 없으니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임신한 상태라 더 예민하기도 했었고 가뜩이나 먹고 싶은 건 천지인데 그 흔한 포도 하나 사 먹을 돈도 여유롭지 않으니 얼마나 서럽던지요. 남편은 결혼 전에는 정말 자상했고 저에게 잘 해주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시댁 문제가 겹치니 뭔가 다 놓아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드러나는 게 본색이라던데 그때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아챘어야 했음을 몰랐죠. 그냥 부모님 일로 힘들어 하는구나 싶어 저도 힘들었지만 많이 맞춰주려 노력했어요. 시댁에 들어가는 돈만 한 달에 200만 원이었어요. 어머님 돈 사고 친 거 갚아드린다고 이따금 목돈 생기는 것도 전부 시댁에 넣어드려야 했고요. 남편은 제가 임신해 배가 불러오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 다니는 걸 처음에는 고마워하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장연스레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애기 낳고 좀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서운해 하더군요. 당시 친정도 시댁도 저희 신혼집과 거리가 멀고 주변에 아이 봐줄 사람 하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출산을 했고 남편이 조리원도 부담스러워해서 딱 일주일 겨우 쉬고 나왔어요. 그것마저도 비싸다고 입이 대빨 나와 있던 남편입니다. 저 일주일만 쉬는 게 안타깝다고 친정에서 3주 하라며 돈을 500만 원 주셨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잘됐다. 안 그래도 자연분만 안 하고 제왕절개해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그걸로 메꿀 수 있겠네. 그러면서 카드값 메꿔야 하니 그 돈 달라더군요. 어찌나 서운하고 속상하던지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제 우는 모습에 남편이 무안한지 가만히 있다가 선심 쓰듯 안 줘도 된다고 하는데 입이 대빨 나와 있더군요.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애는 갓 태어났지 이혼은 엄두도 안 나지. 그냥 좀 투닥거리다 잊어버리려 노력했네요.
돈이 별로 없으니 애 키우기도 빠듯하더군요. 아기 낳고 나서 나라에서 주는 돈도 남편이 다 가져갔어요. 우리 애기 명의 통장도 남편이 갖고 가더군요. 애기 낳고 나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남편은 그 돈으로 애 키울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쳤어요. 어떻게 그걸로 애를 키울 수 있냐며 제가 울며 소리치자 애는 젖 먹여 키우면 되고 기저귀 갈 돈 아까우면 옛날 스타일대로 청기저귀 쓰면 되잖아. 애 피부에도 그게 훨씬 좋겠다. 여보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다 할 수 있어. 애 낮잠 자잖아. 그때 기저귀 모아다 빨면 되지. 스트레스 받아 젖은 금방 말랐고 청기저귀 사용할 엄두가 전혀 나지 않았는데 남편은 그냥 모든 게 쉬운 줄 알더군요. 제가 젖으로는 모자라니 분유를 먹이겠다고 하니 남편이 그럼 마트에서 파는 제일 싼 거 사다 먹이면 되지 않냐며 철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참 많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돈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밖에 말이 안 나온다며 그렇게 불만이면 애 빨리 키워 어린이집에 맡긴 다음 저더러 일하러 나가라고 하더군요. 애 내복이며 옷 사는 것도 얼마나 눈치 보이던지요. 크면 어차피 또 사야 하니 아예 사이즈 두세 개 더 큰 걸로 사라고 하는데 정말 화가 나더군요. 혹시나 해서 제가 따로 300만 원 정도 모아뒀는데 그거 써가며 애 키웠네요. 여유가 없으니 마음도 궁해져서 남편이 변한 거라고 애써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애가 있으니까 이혼이 쉽지도 않았죠. 마음은 갈라서고 싶다고 생각하지만서도 남편이 그래도 같이 있을 때 나름 애는 잘 봤어요. 그거라도 안 했으면 진작 애 데리고 집 나왔을 것 같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애는 드디어 24개월이 되었고 집 근처 공립 어린이집 대기 넣은 게 연락이 와서 보게 되었어요. 남편이 국공립 아니면 아무데도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돈 때문이었죠. 국공립은 아무래도 돈도 덜 쓰게 되니까요. 그렇게 알뜰살뜰 모아가며 살았지만 늘 저희는 마이너스에 시달렸어요. 이유는 시댁 때문이었죠. 아프신 아버님과 어머님의 빚 때문에 시댁에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머님도 처음에는 미안해 하시더니 나중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당연하다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단 하루라도 늦게 돈을 송금하면 바로 전화해서 왜 돈을 안 넣냐? 까먹은 거야? 까먹을 게 따로 있지. 니들이 돈 안 보내면 이 늙은이들더러 나가 죽으라는 거야 뭐야. 라고 하며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셨어요. 처음엔 아들인 제 남편한테 화를 내시더니 나중엔 저한테 전화해서 화풀이 하시더라고요. 돈 보내는 건 남편이 하는 거라 저는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시댁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귀한 장손이라는 이유로 적어도 2달에 한 번은 늘 보고 싶어 하셨고 안 간다고 하면 어머님이 울고불고 서운하다고 난리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습니다. 남편더러 아들만 데리고 둘이 가라고 했더니 그건 또 싫다더군요. 제가 시댁 가서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한다고요. 솔직히 말해 일하랴, 집안일 하랴, 애 챙기랴. 제 평일은 정말 너무 바쁜 나날들이었어요. 코피는 예산일이고 각종 염증에 시달려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주말이라고 쉬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회사 한간이 평소보다 1~2시간은 더 잘 수 있으니 그것에 만족하며 주말을 기다려왔는데 아무리 2달에 한 번이라고 해도 사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고 싶은 마음에 남편만 가라고 했더니 그것도 싫다고 하고 어머님도 곧 죽어도 아들 혼자 고생하는 건 못 보셔서 꼭 저까지 대동해 오라고 하십니다. 아무튼 제가 맞벌이에서 버는 돈의 일부까지 시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머님은 다 알면서 저한테 고맙단 말 한 번 안 하셨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여자도 돈 벌어야 해. 그래야 남편한테 큰 소리 치고 살지. 세아가 너도 일하니까 우리 아들한테 당당하게 집안일 요구하고 그래라. 알았지? 라며 신여성인 척, 트윈 시어머니인 척 하시는 게 솔직히 좀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일 대부분을 제가 하는 걸 어머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본인 아들은 예민해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도 못 맡는다며 저 결혼하기 전부터 신신당부하며 쓰레기랑 화장실은 다 제가 처리하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다고 정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 남편이 집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청소기 돌리는 것뿐인데 어머님은 그거 하나로 제 남편이 세상에 다시 없을 다정한 남자라고 어찌나 칭송하시던지요. 그러면서 돈 없다는 소리를 메들리로 노래하시는데 너무 듣기 싫습니다. 시댁 가면 늘 돈 없다 타령. 안 그래도 저희가 번 돈 반 이상을 보내드리는데 가슴이 우라통 치미는 건 저죠. 그런데 어머님은 저더러 팔자 좋은 줄 알라 하시더군요. 며느리가 아픈 시아버지 간병 안 하고 편하게 일하고 그러는 게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데 일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일해라. 나중에 합가하면 그때 시부모님 모시고 알겠지?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편하게 일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어머님, 저 우리 애 3살 때 어린이집 놓고 일하러 다니면서 하루도 입병 안 난 날이 없어요. 매일 피곤해 절여 사는데 편하긴 뭐가 편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이 어디 다 제배로 들어가나요? 라고 참다 못해 쏘아 붙였더니 얼굴 새빨개지시더군요. 그리고는 제 남편한테 일러 바치셨는지 그날 저녁 남편이 저에게 본인 엄마 불쌍한 사람이니 말 좀 예쁘게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남편이 일주일 넘게 저랑 말을 안 했어요. 애랑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냉랭하게 굴어서 제가 어찌나 속이 타던지요. 저야 저지만 결과적으로 저희 애만 상처받으니 그 꼴 보기 싫어서라도 그냥 시어머니한테도 별말 안 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무럭무럭 커서 초등학교 입학을 했고요. 그 즈음 시댁 빚도 반절 정도 갚았죠. 남들이 보면 저더러 석가모니다 부처다 하겠지요. 저희도 전세라 집도 없는데 그 돈 모아 집 장만이나 했으면 억울할 일도 없겠습니다. 마음에 우라가 있어 그런지 우울증도 있는 것 같았지만 병원 갈 여유 따윈 사치였어요. 그냥 달달한 음료나 커피로 스트레스 푸는 걸로 나 자신을 달래다 보니 어느 순간 살도 많이 쪘어요. 결혼하기 전보다 무려 20kg나 쪘더니 남편과 시댁의 구박도 엄청 났습니다. 어머님은 대놓고 저에게 그렇게 살찌면 네 남편 바람나. 우리 아들 바람나도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라. 다 너 때문이니까.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뭐라 변명해도 그저 한심하다고 하셨어요. 남편도 저를 길가에 돌보듯 하며 무시하기 일쑤였고요. 그 즈음 저는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 중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데 하는 마음에 밤에 남몰래 눈물 훔치는 일도 잦아졌어요. 친정부모님도 저를 보며 많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시집 보낸 딸이 힘들게 일하며 번 돈의 대부분을 시댁에 갖다 바쳐야 하고 집안일, 회사일 바쁘게 살며 살까지 많이 쪄 있으니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겠죠. 제가 신랑이랑 사이도 별로 안 좋은 걸 알고 계셨지만 제 아들이 아빠를 많이 좋아하고 또 여자 혼자 애 키우며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 이혼하라 그런 말씀을 차마 못하셨어요. 그쯤 친정아버지가 형제들과 함께 갖고 계시던 산이랑 땅 일부가 국가로 귀속되면서 강제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팔리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었는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나 싶을 정도로 운이 좋았어요. 값을 높게 쳐주어 형제들끼리 나누었음에도
거의 인당 7억 정도로 떨어졌다고 하시더군요. 친정아버지는 오래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나눠줄 바에 지금 가장 돈이 필요한 시기에 자식들 주는 게 낫다고 판단하셔서 제 동생이랑 저에게 각각 2억 5천씩 주고 싶다 하시더군요. 다만 저는 그 돈을 주시면 다 사돈댁으로 들어갈 테니 제 명의로 빌라든 땅이든 뭐든 부동산을 사서 줄 거라 하시더군요. 저도 오히려 그게 좋았는데 남편이 그거 알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아니, 처남은 현금으로 받고 당신은 왜 부동산으로 받아? 친정에서 뜻이 있으니 그렇게 해주시는 거겠지. 그냥 주시는 것도 감사히 여겨야 하는 것 아니야? 아니, 우리가 당장 돈이 궁한데 왜 현금으로 안 주시는 거냐고. 내가 장인어른이랑 통화 한번 해봐? 남편은 흥분하며 그거는 너무 부당하다고 하더군요. 그게 시댁 귀까지 들어갔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는 친정에서 돈 좀 해주기로 했다는데 왜 현금으로 안 받고 부동산으로 받으려 하냐며 저더러 바보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거 아들이랑 딸이랑 차별하는 거야. 너 똑바로 처신해서 잘 받아라. 어머님, 그게 왜 차별이에요? 제 명의로 해주신다는데요. 당장 쓰지도 못할 부동산을 받아다 뭐하게. 너는 살찌울 줄만 알지 재산 불릴 줄은 모르는구나. 시어머니는 돈 앞에서 이성을 잃고 저에게 포언을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펑펑 울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긴커녕 이게 다 제가 현명하게 생각하지 못해서 듣는 말이라며 본인 엄마를 두둔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악화되니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이 이혼을 바로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는데 그걸 남편에게 들켰습니다. 남편이 노발대발 화내며 이혼은 절대 못 해준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는 감정이 상해버렸는데 당신이 이혼 안 해주면 어쩔 거냐 물으니 그래도 살아야 한답니다. 내 안의 상처를 네가 치유해 줄 수 있냐 물으니 그걸 왜 자기한테 책임지라 하냐 되묻더군요. 살다 보면 서로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상대방한테만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너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어. 내가? 나한테 무슨 과실이 있는데? 나 임신했을 때도 돈 없어서 과일 한번 제대로 못 사 먹었어. 애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었고 그렇게 애 3살 되자마자 어린이집 보내서 바로 일했고 지금까지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았어. 그래도 내 손에 떨어지는 보상 따윈 없더라. 그런데 뭐? 과실? 돈 생기는 족족 시댁에 퍼드려야 하는 내 심정을 네가 알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럼 부모님을 모른 척해? 너라면 그럴 수 있어? 나는 장인어른 장모님 빚이 생겼다고 해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하듯 똑같이 갚아드려. 그렇게 마음 넓은 사람이 왜 내 친정 재산을 탐내는데? 탐내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 사정이 좋지 않은 거잖아. 우리 상황이 아니라 시댁 상황이겠지. 우리 성실하게 맞벌이 해왔는데 왜 아직 집 마련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자 남편은 정색을 하며 본인 부모님한테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아까웠냐며 저를 매정한 며느리 취급을 하더군요. 네 돈 내 돈이 어딨냐는 말과 함께요. 제가 그럼 이혼 안 하고 친정에서 돈도 안 받겠다고 하니 얼굴까지 시뻘개지면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하더군요. 너 바보냐? 친정에서 2억 5천 받으면 1억 우리 집 들이면 1억 5천이나 남잖아. 그걸로 우리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해야지. 그걸 왜 안 받아? 뭐라고? 1억이나 시댁에 돈을 들이자고? 우리 엄마 아빠가 주신 돈을? 그 돈이 그 돈이지. 어차피 우리가 갚아드려야 하는 돈이잖아.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싸울 의지도 안 생기더군요. 남편은 덧붙여 말하길 이혼을 하더라도 본인은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건 제가 아니라 본인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라 했습니다. 각자 알아서 변호사 구해 이혼 소송 준비하자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니 남편 얼굴이 백지장이 되며 갑자기 저를 잡더군요. 저는 이미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 보냈던 이체 증빙들, 어머님의 돈 관련 폭언 문자, 남편의 미흡한 가사 협조 등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승소한다는 걸요. 그렇게 제가 먼저 이혼하자 스타트를 끊었고 바로 행동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바짝 엎드려 빌기 시작하더군요. 시어머니까지 한달음에 저희 집에 와서는 처음에는 왜 이혼하려고 하냐,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버리는 거냐 따지더니 나중에는 울고불고 하며 저를 붙잡더군요. 어머님 아들한테 위자료 더 뜯어내기 전에 적당히 하고 내려가세요. 여기서 더 제 신경 건드리시면 가만 안 있습니다. 정색하고 한마디 했더니 주섬주섬 짐 챙겨 다시 내려가셨고요. 그렇게 길고 긴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정말 너무 지쳤어요. 도와주신다는 친정부모님의 손도 마다하고 저 혼자 소송하며 애 키우고 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승소했고 위자료도 받았어요. 2천만 원 나왔습니다. 결혼 9년 동안 제가 시댁에 들인 돈은 더 많을 거고 제 마음고생도 돈으로 환산할 순 없겠지만 나올 수 있는 만큼은 다 나온 거라 하더군요.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 남편은 양육비로 매달 50만 원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아이 초 이때쯤 이혼 마무리가 되었고 친정 도시로 이사 왔어요. 여긴 지방이라 집값이 싸니 24평짜리 아파트도 2억 안쪽에서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 근처에 사니 마음이 편해졌고 그런 저 때문인지 아이도 훨씬 안정감 느껴 하며 친구들도 잘 사귀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자 혼자 애를 어떻게 키우냐 걱정하던 주변의 만류에 저도 많이 불안했지만 제 속사정을 다 알고 나서는 그런 결혼이라면 빨리 이혼 결정하길 잘한 거라며 저를 격려해 주더군요. 저도 그런 집안에서 탈출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애 아빠랑은 한 달에 2번 교섭이 있고요. 아직까진 크게 거슬리는 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양육비도 밀리진 않았고요. 물론 전 남편은 아직까지 재결합의 희망을 놓지 않고 제 눈치를 보는 중입니다. 시어머니도 이혼 결정 마지막 날까지 저에게 미안하다며 울고 불고 사과했고 이혼 이후에도 가끔씩 장문의 문자를 보내며 시댁에 영영 안 와도 좋으니 본인 아들이랑 제발 합치라며 비시더군요. 제가 미쳤습니까? 이제야 지옥에서 해방되었는데요. 여전히 일은 하고 있지만 마음이 편해 그런지 힘들지도 않고 제 오래전 취미였던 캠핑을 아들과 주말마다 함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살도 많이 빠졌어요. 15kg 뺐답니다. 근처에 친정 부모님 계시니 돌봐드리기도 편하고 또 급할 땐 저도 도움받으니 이보다 좋을 수 없네요. 지난날의 제 모습이 바보 같다고 욕해도 어쩔 수 없네요. 그만큼 더 행복하고 자신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용기를 주세요.